그래서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보통 사장님들이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찾는데도 뭐 한나절 걸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저희 사장님들이 가끔 실수하시는 건데, 자, 오늘은 창업을 하면서 서류 관련되게 할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어떤 과정에 있는지 일단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 창업에 대해서 마음먹었어요. 창업은 식당이나 뭐 술집 뭐 이런 것들 말해요. 창업에 대해서 마음먹었으면은 여기서 일단은 상권을 보아야 될 거예요. 상권 분석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으니까 그 이전 영상들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상권 분석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부동산 여러 군데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예요. 임대하는 계약서예요. 임대차 계약서. 자, 임대차 계약서까지 썼으면은 제가 장사할 공간이라는 게 확정이 됐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서류 절차예요. 여기서. 근데 서류 절차 끝나면 또 이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고 그릇, 뭐 주방기기 등등 이걸 넣는 기간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면서 같이 서류 하시면 동시에 하시면 돼요. 자, 이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망의 오픈. 뭐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알려드리는 거냐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서류. 서류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뭘 챙겨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거는 영업신고증. 사실 여기가 거의 50% 비중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있고, 이건 약간 관할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요거 하고 요거 하면 동시에 뭘 또 해야 되냐면은 포스기, CCTV, 인터넷, 정수기. 아마도 이 정도만 챙기시면은 얼추 서류상에서 해야 될 것들은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밑단을 좀 적어드릴게요. 자, 영업신고증. 여기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은 여기 딸에서 보통 나라에서 막는 경우가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가게를 알아봤는데 그 이전에 장사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 같은 식당이에요. 비슷한. 그럼 무조건 음식을 조리하는 곳은 영업신고증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관할 주체가 어디냐면 위생과예요. 여기 저희는 마포구니까 마포구 위생과 이런 식이에요. 위생과는 뭐예요? 위생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조리하는 게 아니면 사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팔 거다. 이런 보드를 팔 거예요. 보드판 이런 어떤 도소매 같은 거면은 위생에 대한 전혀 관련 없죠. 그때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음식을 조리하고 주방이 필요하다. 그럼 위생적인 거 필요하잖아요. 그때 영업신고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위생과인데 이전에 내가 알아본 그 자리가 이미 식당이야. 그럼 뭐냐면은 그 식당 사장님도 영업신고증 받아서 신고한 다음에 장사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불법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승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승계를 안 받으면 신규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신규만 하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거 간 다음에 신규 받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승계를 받는 더 좋아요. 차이가 딱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 뭐냐면은 조사 1회가 안 나와요. 얘는 뭐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조사 1회가 나와요. 너가 신규를 신청한 그 곳이 너가 제출한 서류하고 진짜 맞는 곳인지 실사가 한번 나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잔소리하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거든요. 딱 보시면 원산지 표시 어디 했어요? 원산지? 원산지 알고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두 번째, 소방시설을 봐요. 소방시설. 근데 이거 잘못 걸리면은 괜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승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승계는 뭐냐면은 이전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동의를 다 해줘요. 그 임대차 계약서 쓸 때 혹시 영업신고증 승계 가능할까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다 해줍니다. 이것 좀만 알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갈 때 필요한 서류는 똑같아요. 둘 다 어차피 관할 위생과 가야 되고, 승계는 이전 임차인만 동의를 같이 해줘서 같이 가야 된다. 요 차이 하나. 자, 그럼 필요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서류. 자, 뭐가 있냐면은 보건증. 자, 보건증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알바했던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을 텐데 보건소 가시면 돼요. 가까운데. 가까운 보건소 가시면은 검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결과 나온 데는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금액은 몇천 원 안 하니까 뭐 금액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요.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6시간. 이 오프라인 교육은 한국외식산업협회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예약 날짜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 내용 나쁘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와야지만 영업신고증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장소를 확정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당연한 거 신분증. 이렇게 4개는 챙기고 가야 돼요. 근데 보면은 얘 예약하려면 하루 걸리죠? 얘 하려면 3일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얘네 2개를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은 한 일주일 잡으시면 돼요.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 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얘는 사실 좀 쉬워요. 얘는 여기까지만 잘 나오면은 거의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류 판매하시는 분들은 나 주류 판매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세금 더 뗄 것 같은데 이런 걱정해서 말 안 하시는 분 있거든요. 의미 없어요. 어차피 똑같고 이거 무조건 판매를 얘기를 해야지 그 어떤 번호를 주거든요. 그 번호를 받아야지만 실제로 주류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판매에 대한 얘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거는 영업신고증 당연히 필요하고 이거 다음인가? 영업신고증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분증.
아마도 임대차 계약서는 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항상 들고 가거든요. 거의 이 부분 안에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실 이거 거기 관할이 어디냐면 세무서거든요. 세무사 말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근처에 다 있어요. 구마다 시마다 이렇게. 거기 가야 되는데 이거 귀찮죠? 이거 그냥 이거 세무사 있죠? 세무사. 우리 돈 주고 쓰는 거. 세무사님한테 해달라고 해줘요. 그래서 얘는 사실 안 가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저희 사장님들이 가끔 실수하시는 건데, 이 두 개의 상호명 있죠? 내 가게 이름. 상호명은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영업신고증부터 상호명을 잘못 쓰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그 잘못된 상호명을 가야 돼요. 다시 수정하러 또 가야 돼요, 위생과를. 그래서 상호명은 영업신고증 때부터 일치시켜서 와야 돼요. 그게 네이버까지도 일치가 돼요. 네이버까지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는 좀 쉬워요. 여기부터는 뭐 취향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포스기. 자, 두 개 있어요. 일시불로 하냐, 할부로 하냐.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일시불 추천드려요. 그리고 할부를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관리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관리비. 관리비를 막 10,000원에서 20,000원씩 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달 뭐 30,000원씩 3년 내면 되고요. 3년이 끝나면은 관리비 10,000원씩 받아요. 왜냐면 3년 다 냈으면 끝난 거지 뭐 관리비를 또 받아. 관리비 같은 건 없는 걸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시불보다 좀 비싸겠죠? 나눠내니까. 자, CCTV. 자, CCTV도 똑같이 일시불이 있고 나눠서 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포스기랑. 얘는 당연히 관리비는 거의 없을 텐데 웬만하면은 그냥 저렴한 데 하시면 좋아요. 기기는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CCTV라는 게 전선을 따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비싸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돼요. 막 설치 기사님 인건비가 있으니까 거기다 뭐 기계값 있고 또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붙이면은 좀 금액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일시납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창업할 때 빵 내고 그 다음에 장사할 때는 좀 고정비를 줄이는 게 좀 나으니까. 자, 인터넷 같은 경우 다 아실 텐데 보통 식당이나 술집 요즘에 갈 때 와이파이 연결해달라는 손님 본 적 있어요? 여기 와이파이 비용은 뭐예요? 카페는 있어요. 술집이나 식당은 거의 와이파이 해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굳이 좋은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너무 좋은 거 쓰지 마시고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한 35,000원은 안 넘게 하세요, 그냥. 약간 저렴한 거 쓰고, 이거는 뭐냐면 이 인터넷은 CCTV, 포스기용, 그리고 음악. 딱 이 용도밖에 안 쓰지 직원들이나 손님들은 절대 와이파이 연결시키지 않아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파이 안 돼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카페가 아니면은. 그래서 얘는 너무 좋은 거 하지 마라. 손님 만족도에 큰 영향 없다. 정수기 같은 건 간단한데 딱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바닥에 세워서 하는 길다란 거랑 그 책상 위에 올리는 탁상형이 있는데, 인테리어 공간이 좀 좁은데 하시면은, 예를 들어 넓은 데는 상관없어요. 막 20평 이상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20평 이내인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탁상형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공간이 조금이라도 줄어요. 그 공간 줄어들어서 손님들 좀 편하게 하면 좋잖아요. 공간이 그래도 요만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어디 올려서 사용하는 탁상형으로 하는 게 좀 좋다. 만약에 물을 많이 안 쓰면 직수형 같이 조그마한 것도 괜찮고, 요 정도만 고려하시면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간이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여기 할 때 간이 사업자하고 일반 사업자 두 개가 나눠거든요. 간이, 일반. 제가 지금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식당하고 술집 위주였잖아요. 그럼 식당하고 술집은 보통 인테리어를 다 하거든요. 그럼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몇백 단위라 1000단위일 거잖아요. 그럼 1000단위의 그 금액이 비용으로 처음 발생했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으로 하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간이하면 부가세 환급이 돼가지고 뭐 부가세 뭐 신고할 필요 없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뭔지 아는데 저희가 이거 세무사님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그냥 일반으로 돌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간이로 하더라도 금방 일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으로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세무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안 계신데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좀 더 어렵죠. 또 세무사. 보통 사장님들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찾는데도 뭐 한나절 걸려요. 가격하고 실력을 먼저 봐야 되는데, 가격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정가가 10만원이에요. 비장료 10만원. 실력은 대화를 해보시면 압니다. 나한테 성심성의로 하는지. 그리고 여차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세무사.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괜찮은 세무사 소개받아서 바꾸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